세계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월요일에는 제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렇죠. 오늘도 많은 관심사일 겁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 얼마를 모아야 할지 부족하진 않을지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노후 대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달 초 일본 금융청이 내놓은 한 보고서입니다. 60대 부부의 노후 생활비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내용인데요. 문제는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수입보다 많습니다. 한 달에 약 59만 원이 더 필요한 셈인데요. 네. 만약 은퇴 후 30년 동안 공적 연금으로만 생활한다면 2천만 엔, 우리 돈으로는 약 2억 1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2억 원이 넘는 큰 돈이 더 필요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일본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아베 총리가 그동안 노후 준비는 연금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줄곧 얘기를 해온 만큼 네. 날벼락을 맞았다. 이런 분노 섞인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20일 그리고 23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응답자 62%가 연금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보고서의 노후 생활비 추계가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3,5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적 연금이 2,300만 원, 근로소득과 자녀 등에게서 받은 돈이 나머집니다. 즉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달합니다. 연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고령자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네, 꽤 많습니다. 연금에만 의존해서 생활하는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전체 52%, 절반이 넘습니다. 네. 올해 78살인 이 남성은 주 5일 마을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암 수술까지 받았지만 손에서 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네. わしはこんな肉体労働やってるなんて思ってません 월세를 포함해 한 달 생활비가 120만 원가량. 하지만 매달 받는 연금은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경비회사에서 근무하는 고야마 씨는 은퇴 후가 걱정입니다. 65세 이후 받게 될 연금은 월 110만 원 남짓인데 네. 어머니와 아내까지 세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仕事ができなくなる時期はいつかは来る。もしかしたら明日かもしれないし、こういう、いわゆる肉体労働ですからね。 참 속상하죠. 이 사업이 망해서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도 없다는데요. 그래서 취미 생활은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본 정부에서 주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사실 젊은 세대들은 그러면 앞으로도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본 직장인의 경우 후생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이 후생연금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연금 수령액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월 평균 후생연금 수급액은 2007년에는 약 174만 원이었는데요. 네. 오히려 2017년에는 약 159만 원으로 10년 새에 15만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저축한 돈도 많지 않습니다. 네. 이번 금융청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를 보면 30대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5,300만 원, 40대는 8,400만 원, 50대는 평균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世の中の物価とか世の中の賃金対比で年金がむしろ抑制されていく。ですから今よりも厳しい状況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確実です。 그리고 NHK는 이번 보고서와는 별도로 노후 자금으로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자체 추정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본 연금이 100년 안심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었잖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뭔가요? 우선 사회보장 재원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 연금 수급액은 임금과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억제하는 구조인데요. 네. 그래서 이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즉 소득 대체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네. 현재 소득 대체율 62.7%에 경제성장률의 0.4%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2043년이 되면 소득 대체율은 50.6%로 떨어집니다. 네. 그럼 부부가 실제로 받는 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월 263만 원, 즉 표면상으로는 3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지만 네. 월 소득에 대한 비율로 보면 12% 이상 줄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연금 수급액은 감소하는 겁니다. あるので年金だけっていう暮らせない傾向はあると寿命が伸びてるんでね、ますます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2050년에는 75세 이상 인구가 2,5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들 중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연금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외쳤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애초에 금융청이 이번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올해 연금의 재정 상태 점검을 위해서인데요. 네. 이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연금 개혁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금융청의 보고서가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 야당은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죠. 어제 내각 불신이 맞는 부결됐지만 참의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터진 이 대형 악재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리는데요. 일본 정부는 일단 이 소비세율 인상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남의 나라 얘기 같지는 않군요. 우리도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